자, 좋은 얘기죠. 정약용이 쓴 글입니다.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수가 무슨 숫자야? 응? 지킨다라는 얘기죠, 그죠? 오자는 무슨 오자야? 나오자입니다. 쟤는 뭐요? 이 당호입니다, 당호. 당호가 뭐요? 집당자에다가 이름. 그러니까 뭐해? 집 이름을 지었는데 뭐해? 나를 지킨다라는 집 이름이라는 얘기. 오케이? 마지막으로 기를 하셔야죠. 기는 뭐야? 자, 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글이 바로 뭐요? 수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필 중에서도 무슨 수필? 당연히 고전 수필이겠죠. 그죠? 자, 고전 수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이 있고요. 하나는 기가 있습니다. 설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어? 우리 옛날에 배운 슬견설 또는 거울을 갖다가 소재로 만든 경설, 이렇게 설자가 붙는 애들. 설자가 붙는 것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수필? 바로 경수필의 성향을 지닙니다. 경수필이라는 건 뭐예요? 주제가 가벼운 수필, 즉 자신의 뭐에 삶의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 이걸 바탕으로 교훈을 제시하려는 게 경수필. 그럼 기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 말은 뭐에 소우제기도 있겠지만 뭐가 있어? 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 과정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의학기가 있어요. 의학기가 뭐냐? 의로운 기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짝을 이루면 슬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약간의 좀 실패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 그래서 의학기가 있는데 이 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수필적인 겁니다. 중수필. 그래서 중수필이라고 말을 하면 약간의 시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걸 중심으로 다루는 게 바로 뭐의 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우제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한 면도 있지만 시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수필. 수필은 누누이만 하지만 뭐예요? 보통은 처음, 중간, 뭐 끝. 이런 식으로 뭐에 구성, 형식이 수필은 형식이 뭐에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필은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뭐야? 바로 신변잡기적이라는 말 아셔야 돼요. 신변잡기적이다. 자신의 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소재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개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교훈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알아둬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요, 바로 뭡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기 가장 좋은 건 바로 나입니다. 오케이? 자, 나라고 말을 하면요, 당연히 뭐겠어? 글쓴이겠죠? 보통은 서술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서술자, 글쓴이. 왜냐? 이건 수필이거든요. 수필에 등장하는 나는요, 바로 뭐야? 글쓴이 자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나는요,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외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외적 자아는 겉으로 드러난 자아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내적 자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적 자아. 이 자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적 자아. 이 외적 자아는요, 다른 말로 현상적 자아 또는 현실적 자아 이렇게 말을 해요. 현실적 자아. 반면에 얘는 본질적 자아라고 말을 해요. 본질적 자아. 그래서 이 외적 자아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모습을 띠고요. 내적 자아는 뭔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인 모습을 띱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시인이 바로 누구야? 윤동주죠. 윤동주하고 누구?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의 작품인 거울의 자아가 돌등장하고요. 윤동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야? 자화상이죠?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나이가 본질적 자아냐 현상적 자아냐 이거 구분 못하시면 이 작품에서는 그냥 말한 것처럼 그냥 수호제기라는 뭐예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글의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적으로 뭐 한다는 거야? 이 나라는 존재를 구분 못 하시면 시험 문제로 제일 편하게 낼 수 있는 건 밑줄 긋는 겁니다. 밑줄을 내가 봤을 때는 한두 개 긋는 게 아니라 A, B, C, D, E, 뭐 F까지 긋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중 뭐 하는 거야? 다음 중 그 존재의 뭐의 여부가 비슷한 것은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싫으면 밑줄 그어놓고 뭐 하는 거야? 외부로 선지에다가 현대시를 갖다가 인용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윤동주의 작품을 주던가 이상의 작품을 주고 밑줄을 어디다 긋느냐가 문제죠. 비록 윤동주의 작품이 나왔어도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내적 자에다가 아니라 외적 자에다 밑줄을 수 있는 거고 이상의 작품을 주고 뭐 하는 거야? 내적 자나 외적 자에 밑줄을 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네들 작품이 뭐예요? 어쨌든 선지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왔을 때 그게 현상적 자아냐 본질적 자아냐를 구분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자, 제목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자, 수호제기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전통적인 한문 양식의 하나인 기에 해당하는 수필로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수호제라는 당호를 소재로 한 글. 커먼 찍고에 하나만 더 쓰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한다는 작가의 깨달음이 나타남. 이게 메시지라는 거죠. 자, 갑니다.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수호제에다가 밑줄시고요. 써놓으세요. 큰형님의 집 당호라고 써놓으세요. 큰형님의 집 당호입니다. 뭐 우리도 요즘 뭐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름 따로 짓죠. 뭐 레미안 슈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푸르지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요. 큰형님에다 밑이시고요. 삼형제죠. 일단은요. 여기서 드러나는 내용은 그죠? 맨 첫째가 누구야? 정략현입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정약용의 맏형인 정약현입니다. 둘째가 누구야? 나오는데 뒤에? 네, 정약전입니다. 이 정약전은 얼마 전에 영화 있었죠? 나도 영화를 안 봤어. 무슨 어보? 무슨 어보? 하여튼 자산어보인가? 설경구 나오는 영화 있어요. 어떤 어촌에 가서 막 그 물고기 조사하는 그거. 그 사람 이름이 정약전이에요. 보세요.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 나 앞에 그러시고요.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랍니다. 괄호 닫으시고요. 자, 다시 보세요.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가로친 나는 뭐야 이거? 한자를 넣어줬지, 그지? 교과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 나는 무슨 나야? 네, 그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요것만. 그리고 뭐라 써야 돼? 본질적 자라고 써놓으세요. 본질적 자. 컴마, 내적 자. 컴마,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라고 써놓으세요. 교과서가 아주 친절하죠? 한자로 오자를 갖다가 넣어준 겁니다. 나보다 더 절실한, 그럼
이 나우자가 한자가 없는 거는 무슨 자하겠어? 당연히 현상적 자자, 현실적 자자, 외적 자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뭐예요? 순수한 게 아니겠죠. 뭔가 약간은 세속적인 때가 묻은 거겠죠. 더 절실한 것이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치면 거기다 쓰세요. 깨달음을 얻기 전. 깨달음을 얻기 전.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녔던 생각. 그만 싶고요.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글의 초점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선 하나 그시고요. 보통은 3단 구성하면 기서결이고요. 4단 구성이면 기승전결이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입니다. 써놓으세요. 기. 선 하나 찍으시고 수호제 명칭에 대한 의문. 수호제 명칭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내가 장기로 귀향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자, 내가 장기에다가 밑줄으시고요. 자, 장기는 뭐야? 써놓으세요. 정약용은 신유 박해 때 역사적인 뭐의 사건이죠? 신유 박해 때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간 이후 포항 장기로 지역이죠. 유배를 간 이후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됨. 자, 귀향 온 뒤에 이미 귀향을 갔어요. 죄를 지어서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하루는요, 하루 앞에 오르시고요.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배 간 어느 날, 그죠? 갑자기 뭐 한 거야? 이 의문점이 무슨 의문점이에요? 큰형님인 정약현이 자기의 집을 짓고 왜 수호제라는 당호를 지었는가? 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정약용이 이전에 생각할 땐 뭐 하는 거야? 몸이죠? 이게 외적 자아죠? 그러면 이 몸 속에 있는 정신 또는 내면적 자아를 갖다가 뭐해? 나우자를 써서 그죠? 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까 한자에 있는 그 나우자.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몸하고 정신은 분리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어차피 내 정신은 육체 안에 있는데 뭐 어디 가겠어? 그걸 왜 지켜? 당연히 뭐해? 가봤자 어디 가겠어? 늘 안에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뭐해?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한 게 그 전의 생각이죠. 그런데 유배를 오고 어느 날 뭐 한 거야? 문득 깨달은 거죠. 아, 우리 형, 정약형이 이래서 뭐해?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죠. 써놓으세요. 유배를 통해 수호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글쓰니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밑주세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밑주시고요. 자, 이게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의 상황입니다. 천하 빼르시고요.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이게 또 한자가 있죠. 그죠?
나만은 지켜야 한다. 괄호 닫으시고요. 자, 천하 만물에다가 밑줄그시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존재.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요. 오직 나만은,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왜냐면 이거 내면적자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 어렵게 구분하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지켜야 한답니다. 괄호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성찰을 통해 깨달은 결론, 자신의 본성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해야 함. 그럴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네, 내 앞에 오르시고요. 네,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 여러 가지 꽃나무, 과일나무를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서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은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데도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 모든 곡식 없앨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괄호 닫으시고요. 자, 다시 갑니다. 내 밭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그리고 뭐라 써야 돼? 이게 바로 천하 만물 1, 지킬 필요 없음. 물론 글쓴이의 생각이죠.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미치고세요. 거기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미치시고요. 뭐라 써야 돼? 자문자답.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스스로 답하는 방식이죠. 전개 방식 아셔야죠. 내 집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천하만물 두 번째. 큰말 찍고요. 뭐라 써나? 내면적 자의 속성과 대조. 내면적 자의 속성과 대조. 내면적 자, 다른 말로 본질적 자는 뭐 해야 돼? 지켜 말아? 지켜야죠. 하지만 내 집이라든가 앞에 있는 내 밭은 뭐해? 천하 만물이죠.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오케이. 그 다음 자,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역시 똑같이 문답이죠. 내 정원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천하 만물 세 번째.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천하 만물 네 번째.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미치고세요.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자, 계속 말하는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통사 구조가 뭐야? 문장 구조죠? 뭐뭐 할 수 있는가? 뭐뭐 할 수? 이렇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똑같은 문장 구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대구법 하나 써놓으세요. 대구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똑같은 걸 항상 문학에서 반복하면 뭐야? 의미 강조와 운율감 형성은 옵션입니다. 성현의 경전이요.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미쳐보세요. 누가 감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물음을 던진 표현법이기도 하지만 뭐해? 다른 수사법도 되죠. 무슨 법이야? 이 말에는 없앨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물음을 던졌는데 답을 지니고 있죠.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죠. 써놓으세요. 서리법. 내 옷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천하만물 다섯 번째. 양식에다 네모 치시고요. 천하만물 여섯 번째.
훔쳐서 나를 옹색, 옹색은 뭐야? 약간 초라해다, 그러니까 삶이 초라해진다 이런 얘기죠.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즉 옷을 훔쳐간다도 뭐 한다는 거야? 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옷을 사면 되는 거죠. 또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내 집에 있는 쌀을 다 훔쳐간데도 뭐 하는 거야? 돈이 있다면 다른 쌀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 데야 한두 개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또 역시 물음을 던졌지만 답을 갖고 있죠. 마지막, 그러니 미치세요.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글쓴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자, 괄호 닫으시고요. 가로침범에다가 써놓으세요. 되게 중요하죠. 그죠? 표현법이 많이 나오니까. 자, 가로침범 뭐라 써나? 첫째,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두 번째,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깨달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 세 번째, 문답법. 그 다음에 열거법. 그 다음에 설의법 등의 다양한 표현 사용. 아시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앞에 걸으시고요.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괄호 닫으시고요. 다시요. 그런데 오직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쳐야죠. 왜? 한자가 나와 있으니까 뭐해? 내면적자, 본질적자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소중한 걸로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것만은 잘 달아나서, 그럼 뭐야? 자신의 내면이 잘 달아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야? 쉬운 말로 하면 니네들 입장에서 보면 공부할 때 뭐 한다는 거야? 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육체하고 영혼, 정신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뭐 하겠어? 집중력도 좋을 거고 성적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뭐해? 공부한다고 앉아는 있으나 뭐 하는 거야?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여기 말은 나오자 한자를 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현실적 자만 멀뚱멀뚱 앉아있을 뿐, 뭐 내면적 자, 영혼, 공부에 대한 정신력은 뭐 전혀 없다는 얘기죠. 빗대자면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당연하죠. 왜? 계속해서 집중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잠시 딴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갔다 올 수도 있겠죠. 또는 프랑스에 갔다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따 뭐 먹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침번에다 써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은 일정한 법칙이 없고 쉽게 바뀌는 특성이 있음을 제시. 콤마 찍고요. 세속적 이익과 있음을 제시. 콤마 세속적 이익과 유혹에 쉽게 흔들려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 강조. 그런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아주 앞에 걸으시고요.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다는 건 뭐 하겠어? 아무래도 집중력이 좋겠죠. 왜? 내면적 자와 본질적 자가 내면적 자와 현상적 자가 뭐에 합일이 된 상태니까.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가로다시고요. 이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합일이 아주 강력한 상태겠죠. 그죠?
자,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의 속성으로 쉽게 하나가 되는 합일의 상황입니다. 긍정적이죠? 잠시 앞에 하시고요. 긍정적 상황. 잠시 앞에 하시고요.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가로 닫으시고요. 누가 가는 거야, 이거? 어떤 나야? 외적, 내적, 현상적, 본질적. 본질적 자아죠. 정신이 가는 거니까. 몸은 그대로 앉아있지만 뭐 한다는 거야? 현상적 자아가 바로 뭐예요? 외적 자아잖아. 외적 자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일어나서 진짜 걸어가든가 비행기를 타든가 가야 현상적 자아가 가는 거고, 내면적 자아인 본질적 자아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의자나 책상에 앉아있지만 뭐 한다는 거야? 이따가 뭐 하지? 이따가 누구 만나서 놀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저기 안 가는 데 없이 다 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러면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는 게 바로 뭐예요? 내면적 자아예요. 본질적 자아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 내면적 자아를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어디 못 가게, 딴짓을 못하게, 허튼 짓을 못하게. 앞에서 말한 뭐예요? 유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익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가로치시고요.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두 자아가 분열되어 따로 행동하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익 앞에 걸으시고요. 밑줄 쭉 끄세요.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가고,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계속 밑줄 끄세요.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미시고요. 자, 다시요. 이익이 꿰면 떠나가고, 뭐 하는 거야? 본질적 자아이자 내면적 자아가 뭐 하는 거야? 쉽게 흔들리는 요소 첫 번째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야, 돈 줄게. 같이 뭐해? 어디 가자. 그러면 얼마 준다고? 그러면서 간다는 거죠. 서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협박을 받으면 뭐 하는 거야? 쉽게 또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하는 거야? 아름다운 노래나 말소리로 뭐해? 꿰이면 또 넘어간다는 거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한자성어 뭐야? 과초내고 한자성어 좋아하잖아. 이거 뭐라 그래? 붉은 입술에 가지런한 치아, 써놓으세요. 순, 코, 치라고 말합니다. 단순호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답니다.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패턴이 똑같죠? 통사구조가 비슷해요. 다 떠나가는 상황이죠. 다 쓰세요. 본질적 자아를 잃게 되는 예를 열거함. 본질적 자아를 잃게 되는 예를 열거. 콤마 찍고요.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시킴.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밑줄 쭉 끄세요.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답니다. 밑줄 그시고요. 그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치세요. 내면적자죠. 한자가 있으니까 자꾸 밑에다 쓰세요. 쉽게 변하는 내면적자에 대한 단정적 진술이라고 쓰세요. 쉽게 변하는 내면적자에 대한 단정적 진술입니다. 그 다음 밑줄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밑줄 긋고 가로 닫으세요. 자, 먼저 밑줄 친 부분. 그럼 지키겠다는 거야? 안 지키겠다는 거야? 지키겠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냄. 컴마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자, 가로친 부분도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그 밑줄 근 데부터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밑줄 근 건데 이익으로 앞에 가로 열고 밑줄 쭉 끈 건데 자, 가로친 부분에다 써놓으세요. 나를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로 잃어버리기가 쉽고 돌이키기가 어렵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승전결 중에서 승입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승. 자, 그 다음이요. 나는 나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시고요. 이제 안 나오죠? 앞에 있는 나는 바로 뭐야? 써놓으세요. 외적. 네, 외적. 현상적 자입니다. 콤마 찍고 세속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건 인간 세상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나약한 자라고 써놓으세요. 세속적이고 나약한 자입니다.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그 다음 나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됩니다. 내적 자예요. 아시겠죠? 이 나는 나를 갖다가 나온 게 바로 뭐야? 윤동주의 시 쉽게 쓰여진 시죠? 맨 마지막에 뭐해? 나는 나에게 손을 내미는 최초의 약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나가 누구야? 나중에 프린트로 뭐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나가 뭐야? 여기하고 반대죠. 앞에 있는 나는 뭐야? 현상적 자죠. 하지만 윤동주의 시에서는 뭐해? 내적 자가 먼저 나와요. 나는 나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요.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례입니다. 어렸을 앞에 어르시고요. 어렸을 때 과거를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가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무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괄호 닫으시고요. 자, 다시 어렸을 때 과거를 좋게 보여서 자신의 과거 얘기야.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대요. 그러다가 결국 밑줄세요. 처지가 바뀌어 미치시고요. 자, 처지가 바뀐 거 유배야 아니야? 아니에요. 써놓으세요. 처지가 바뀌어 써놓으세요. 과거 급제로 인한 출세 상황입니다. 출세한 겁니다. 콤마 치고 한자 선거. 입신양명 출장 입상 최소한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요. 처지가 바뀌어. 뭐 한 거야? 과거가 되게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 거야? 드디어 과거에 급제한 겁니다. 출세한 거죠. 그래서 뭐해? 조정이 뭐야? 나라의 관청이죠, 그죠? 관아 같은 거예요. 나라의 큰
어쨌든 요즘 말하는 국회 같은 거겠죠. 국회에 나아가서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비추세요.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에다 비추시고 그 사모관대는 살짝 선 하나 찍으세요. 뭐라 써나 벼슬아치가 입던 옷과 모자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럼 밑줄 친 부분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 뭘 말하는 거야? 나라의 관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관리의 복장으로 밑줄 친 부분 관리의 복장으로 벼슬을 뜻하는 무슨 법?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아셔야 돼요. 대유법은 뭐야? 전체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을 뭐해? 끄집어내서 대신 쓰는 거죠. 대표 중에 뭐 있어?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때 빵이 진짜 빵이야? 아니죠. 뭘 말하는 거야? 식을 말하는 거야. 의식주 할 때 식이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그 방법의 요소 중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밥도 있고, 빵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그죠? 그 중에서 뭘 꺼내는 거야? 빵을 꺼내서 대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검은 사모관대의 비단 도포가 꼭 벼슬아치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그 중에 뭐 한다는 거야? 부분 요소를 끄집어내서 벼슬입니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자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에다 미시고요. 자, 이때 큰 길은 바로 벼슬길 또는 세속적, 현실적인 삶입니다. 아까 말한 바로 입신양명이라든가 출장 입상과 같은 출세에 대한 길이겠죠. 큰 길을 뛰어다녔답니다. 괄호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 거다 쓰세요. 뭐라 써나? 글쓴이가 내면적 자아를 지키지 못한 이유. 글쓴이가 내면적 자아를 지키지 못한 이유입니다. 코마 찍고요. 과거 공부와 벼슬살이로 내면적 자아를 돌보지 못함. 자, 그 다음 그러다가 또 앞에 그러시고요.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가로 넣으시고요. 자, 보세요. 처지가 바뀌어. 이때 처지가 바뀐 건 뭘로 바뀌었어? 앞에서는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처지가 바뀌어서 출세를 한 거지. 지금은 또 처지가 바뀌었으니까 출세해서 어디로 간 거야? 유배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한 거야? 한강을 건넜다는 건 뭐야? 한양을 떠났다는 거예요. 한양을 떠나서 문경세제, 뭐야? 지역 이름이죠? 고개입니다.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답니다. 괄호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글쓴이가 귀향길에 오르는 모습. 코마 찍고요. 내면적 자아를 지키지 못한 결과. 내면적 자아를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면적 자아를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코마 찍고 하나 더 구체적 지명을 통해 현장감과 사실감을 부여 자, 그 다음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친척과 조상의 무덤 다 어디 있어? 흔히 선산이라고 그러죠? 고향에 있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고향이 아닌 곳으로 갔다는 거죠. 곧바로 아득한 앞에 놓으시고요.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에 달려와 서야 멈추게 되었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야? 대나무 숲이 있고 자기가 멈추게 된 이곳이 어디야? 유배지죠. 써놓으세요. 유배지.
글쓴이가 본질적 자를 되찾게 되는 장소죠. 아, 내가 그동안 나를 지키지 못했구나. 이제서야 나를 좀 지켜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때는 나에게 물었답니다.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내면적 자입니다. 밑줄 그시고 써놓으세요. 나에게 물었으니까 뭐야? 자문이죠. 스스로 묻는다. 이런 얘기예요. 써놓으세요. 자문을 통해 자기 성찰의 과정을 드러냄. 갑니다. 너 앞에 하시고요.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니?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니?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니?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 아직 말하기 전에 누가 말한 거야? 어떤 나? 오케이. 현상적 자인 외적 자가 없고 바로 윗줄에 뭐라 넣었어? 나에게 물은 거지. 그럼 물어본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친 그 나는 뭐야? 질문을 받은 사람이지. 그럼 질문을 한 사람이 밑에처럼 말했겠지. 그지?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현상적 자하고 질문을 받은 게 본질적 자겠지. 갑니다. 너는? 네. 자, 너는? 너에다가 뭐 해야 돼? 현상적 자야? 본질적 자야? 네, 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이 너라고 말하는 얘는 본질적 자입니다. 왜? 현상적 자가 물어본 거거든. 자, 너는 무엇 때문에 뭐해?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가 어디야? 유배지. 써놓으세요. 유배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밑줄치고요. 자, 밑줄신 분에 쓰세요. 뭐라고 써놔?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초천에다 비치고요. 초천이 어디야? 남양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컴마 찍고 뭐라 써놔? 정약용의 생가.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에다 비치고요. 본바닥이 어디야? 본바닥 고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다 써놓으세요. 자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자를 반성. 자, 일단 여기까지